좀 이어서 녹화를 하게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수리업을 하잖아요. 수리업을 하게 되는데, 수리업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좁은 땅덩어리에 수리점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리점에서 고객을 확보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메모장에 조금 써보면, 고객을 확보하기 가장 편한 방법은 돈을 지불해서 파워링크를 단다거나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던가 블로그 포스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면은 뭐 1순 지역별로 이제 1순위로 이제 검색 결과가 나오고 뭐 그런 개념이겠죠. 한번 쳐볼까요? 제가 지금 지역이 성남으로 되어 있긴 한데, 자, 아이폰 수리를 치면은 이제 아이폰 수리 관련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달에 100만 원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거를 이제 100만 원씩 내고 이제 쓰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든가, 아니면 이제 플레이스 광고가 따로 있죠. 네이버 지도에 쳐보면은 아이폰 수리라고 쳤을 때 광고가 뜨잖아요. 중고폰 뱅크 뭐 창원점 마산점 뭐 이런 건 빼고 요렇게 이제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고폰에 이렇게 광고를 많이 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달던가, 아니면은 블로그 포스팅 같은 게 있겠죠. 검색 결과에서 요런 거? 이것도 광고야? 이것도 광고네요. 청년폰, 액정수리, 뭐 요런 이제 이거 블로그겠죠. 이거는 블로그가 아닌가? 눌러볼까요? 블로그네요. 이런 블로그의 유입을 이제 진행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갤럭시 뭐 이렇게 뭐 수리하고 뭐 이런 거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게 해서 이제 고객들을 이제 유치를 시키잖아요. 유입을 시키잖아요. 신규 고객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고정 고객을 조금 모집을 하는데, 이런 광고에서 어차피 밀리면은 답도 없어요. 내 장사가 어렵다고. 내 장사가 어렵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창업을 해도 어떻게 고객을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내가 수리를 잘하고 교체를 잘해서 이제 고객이 많이 쏠리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노출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은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비자들은 내 물건을 이제 맡길 때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맡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그냥 이 사람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리뷰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다양한 매체에서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결국에 어떤 이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수리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내가 판별을 하고 리뷰를 보고 평가를 봐서 여기에 맡기지 말지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마케팅 싸움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돈을 써가지고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이 유치되는 게 다른데, 그렇게 유치를 시키면은 결국에 나는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많이 들어와도 나는 일은 일대로 하고 돈은 마케팅 비용대로 나가고 남는 게 거진 다른 곳이랑 비슷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마케팅 없이 잘하는 곳 하나랑 마케팅을 겁나 많이 해서 하는 곳이랑 남는 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 손님이 많이 오면은 그만큼 이제 서비스 퀄리티에서 갈라지게 돼요. 이제 여기가 수리를 잘하고 워런티도 확실하고 뭐 수리 과정이라던가 그런 결과물도 깔끔하다. 그러면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다음에 또 온다고요.
근데 내가 수리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하고 뭐 돈은 돈대로 내가면서 수리를 개판으로 했어. 그러면은 결국 거기는 망해요. 소문도 나, 리뷰도 안 좋아져 어차피. 근데 시각을 조금 돌려보면 돼요. 시각을 조금 돌려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올린 썰에서도 이제 내용을 언급하고 나서 이제 찍는 건데, 제가 이제 최고 매출 찍을 때가 매출이 아니죠. 최고 순익 찍을 때가 한 달에 5, 600이었잖아요. 근데 그 5, 600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물론 그때는 코로나였기도 하고 코로나 특수를 맞았기도 했고, 제가 이제 마케팅에 돈을 안 썼으니까 결국에 제가 바라본 곳은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외국인들. 제 고객은 다 외국인이었어요. 지금 여기 이거 기준으로 제가 여기 이쪽 삼성코아에 살았었는데, 이쪽에 살았었는데, 여기에서 쭉 축소를 해볼게요. 쭉 축소해볼게요. 자, 대구까지. 여기 부산에서 요렇게가 다 제 거였어요. 포항 쪽은 모르겠고 요렇게 다 제 거였어요. 외국인들은 다 내 거였어. 외국인들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저는 외국인들한테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했단 말이야. 다들 어떻게 해요? 네이버에 뭐 이렇게 광고 띄우고 다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면 뭐해? 돈은 돈대로 나가는데. 외국인들 이거 보지도 않아요. 메뉴에 뜬다고 해서 보지도 않아. 볼 줄도 몰라 어차피. 그 외국인들이 이 아이폰 수리를 이제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 일단 자기네들 기준으로 자기네들 국가에서 했던 것처럼 합니다. 페이스북에 검색을 해봐요. 코리아 리페어, 뭐 한국어로 쓰든지 한국 뭐 아이폰 수리 뭐 이런 식으로 써봐요. 근데 페이스북에 안 나와. 왜? 페이스북에 마케팅 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에 마케팅 하는 사람 없다고. 그럼 인스타그램에 쳐봐요. 인스타그램에 아이폰 수리 해시태그 검색해봐요. 그러면 나오긴 해. 근데 내 지역은 잘 안 나와. 지방이잖아. 아니, 지방에 그 인스타그램으로 마케팅 하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거기에 갈지 말지는 확실하지도 않아. 그 이런 거 다 볼 줄 모르는, 자기네들을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 지도, 카카오 지도에 등록 기본으로 하고 플레이스 등록하고 뭐 바이럴 마케팅을 한다든지 블로깅을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외국인을 한번 노려보자고요. 외국인을. 내가 어느 정도 영어도 할 줄 알아. 영어 알아듣는 것도 해. 사실 영어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영어 간단한 거 알면 돼요. 너 뭐가 문제야? 뭐 어떤 모델이 문제야? 뭐가 문제야? 뭐 얼마 정도 할 거고 언제쯤 출고가 될 거야? 세 마디면 끝나요, 진짜. 외국인 응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차피 외국인들도 한국에 오면은 자기 입장에선 여긴 내가 외국에 온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도 나를 이제 반갑게 이제 살갑게 대해주는 것만으로도 땡큐란 말이에요. 그럼 봐봐요. 제가 이제 외국인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었냐면은 번역기 돌리면서 했어요. 근데 제가 뭐 전화를 했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 어차피 걔네도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 거를 알고 전화할 생각 안 해요. 메시지를 보내, 문자를 보낸다거나. 제 번호를 알아도 전화 안 해. 한국어 모르면. 영어 하는 애들은 그냥 영어라도 해보는데, 뭐 스리랑카라던가 아니면은 뭐 베트남 사람 아니면 인도네시아 사람, 태국 사람 이런 애들은 영어를 할 줄 아는 애들이 유학생 애들밖에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와봐야 자기네들 한국어가 부족하면 전화 올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자기네들도 번역기 써가지고 영어로 문자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채팅으로 할 거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쓰는 이제 플랫폼인 페이스북에다가 뭘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페이스북에 마케팅을 하면 돼요. 되게 간단해요. 게다가 내가 응대를 할 때도 그냥 내가 구글 번역기 돌려가면서 간단하게 응대만 하면 돼요. 뭐가 문제야?
그리고 뭐가 문제야? 뭐 견적은 얼마야? 이거는 언제쯤 끝나? 요 세 마디면 돼요. 그 친구랑 이제 스케줄을 잡습니다. 뭐 다음 주 뭐 일요일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써요. 그냥 뭐 이렇게 막 문장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 그냥 단어만 써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next week 뭐 Sunday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문장 4개 단어 4개만 써도 얘네는 알아들어요. 그때 이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유학생 애들은 조금 이제 어학당을 다니고 나서 한국어를 조금 배운 상태면은 어느 정도 한국어를 해요. 한국어를 알아듣기도 하고 그냥 간단한 거는 이제 의사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결국에 했던 것이 페이스북에다가 그거를 외국인들 그룹을 쫙 이제 찾아가지고 거기에 무조건 제가 이제 수리하는 영상 다 올렸어요. 다 올린 다음에 걔네한테 연락 오잖아요. 그럼 그날 그때 응대해가지고 걔네 수리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소문이 난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은 만약에 제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살고 있어. 그럼 내가 이제 핸드폰을 수리하고 싶어.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한인 회라던가 그런 모임에다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주변 친구라던가 야 여기 한국 사람이 뭐 수리하거나 뭐 아니면 수리 좀 이렇게 해주는 곳 잘해주는 곳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지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한인 네트워크 안에서 유명한 이제 수리점이 하나씩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수리점을 소개를 시켜줘요. 제가 그런 특수를 노린 거예요. 인도네시아 유학생 그룹이 있고 스리랑카 노동자들 그룹이 있고 뭐 지역별로도 있어요. 부산의 영어 선생님 그룹, 부산의 뭐 유학생 그룹, 뭐 그것도 심지어 나라별로 다 있어. 뭐 인도네시아 유학생이라던가 베트남 유학생이라던가 뭐 미국 유학생이라던가 뭐 다 있어요. 그런 식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지역별로 있어요. 창원 그러니까 시 기준으로 해서 창원시, 뭐 울산시, 뭐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뭐 김해시 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외국인이 베트남 유학생이든 인도네시아 노동자든 인도네시아 유학생이든 태국 유학생이든 태국 노동자든 뭐 카자흐스탄 사람, 우즈베키스탄 사람, 러시아 사람이든 다 상관없어. 영어 선생님이든 그 사람들 그룹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룹에 가입된 사람들을 보면은 많게는 몇십만이고 적게는 몇천이에요. 몇천 명이 있다고. 그럼 내가 거기에서 하나라도 내가 소문이 나봐. 4천 명 정도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 4천 명의 고객이 잠재 고객이 생기는 거예요. 순식간에. 게다가 나는 걔네한테 응대까지 해줘. 영어로 해주고 뭐 내가 부족하면은 그 사람이 영어가 안 되면은 그냥 내가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돼. 그럼 걔네는 기분이 좋아. 왜? 자기 나라 말로 아니면은 영어로 적어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수리점 사장님, 외국인이 왔어요. 외국인이 오면은 어느 정도까지 응대할 수 있어요? 그냥 맡기고 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냥 뭐 간단히 진짜 냉정하게 얘기해서 What problem?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뭐냐 정도까지는 이제 물어볼 수 있는 사장님들이 있을 거예요. 세대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30대 중반 후반의 젊은 사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응대를 할 수 있는 사장님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말을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응대를 하는 사장님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국인이 오면은 번거롭다고 생각을 하는 사장님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반대로. 내가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게 해주면은 외국인들 네트워크에 내 수리점이 알려진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알려지잖아요. 그러면은 몇십만 명의 잠재 고객이 나한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잘해주면은 그 정도로 이제 파급력이 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막 네이버에 파워링크 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돈 안 들이고 내가 영상 몇 개 올리고 거기에 이제 후기 몇 개 달아달라고 이제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나는 그거대로 좋아. 그거대로 좋다고요. 만약에 유학생들이 약간 돈이 궁해. 근데 네가 만약에 나를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서 나한테 수리가 들어오면 너한테 한 10,000원씩 줄게. 어때? 뭐 그런 식으로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깔고 들어가잖아요. 걔네들 서스럼 없이 그냥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라. 여기 사장님이 영어로 응대도 해주고 친절하고 좋다. 서비스도 좋고 퀄리티도 괜찮다. 이런 칭찬 받잖아요. 그러면 걔네 10중 8구는 다 그쪽으로 가요. 추천한 곳으로. 왜냐하면은 보증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한국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외국인인 게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뭐 중국이나 베트남을 갔어요. 거기에서 한국말도 안 통하는 애들이야. 영어도 잘 못해. 근데 영어로 응대까지 해주고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까지 한다? 그러면은 그게 되게 예뻐 보여서라도 가요. 나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한국에 있지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이라는 나라는 자기들한테 외국 나라예요. 외국에서 의사소통도 되고 나한테 친절하기까지 하고 수리까지 잘하면은 내가 다른 애들한테 추천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야. 결국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스리랑카 사람들이라던가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뭐 베트남 유학생들, 인도네시아 유학생들, 뭐 태국 유학생들 이런 애들을 다 이제 약간 과장해서 선점할 수 있던 이유가 그런 특수적으로 이제 제가 마케팅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꾸준히 수익이 있었던 거죠. 제가 어,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 본업을 유지하면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주말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주말만 했음에도 돈이 계속 벌린다는 거는 나한테 꾸준히 수요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만큼 나처럼 서비스를 하는 공급은 없어요. 공급은 없는데 수요는 되게 많아. 그러면 이건 공항의 반대죠. 완전히 엄청 좋은 거예요. 공항이 뭐예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재고가 확 남으니까. 그래서 이제 막 많은 수리점들이 만약에 공항 상태가 오면은 공항이 생기면은 많은 수리점들이 다 죽겠죠. 만약에 이를테면은 뭐 흔한 걸로 치킨집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치킨을 안 먹어. 그럼 치킨집들이 싹 다 망하잖아요. 그게 이제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들면은 그게 공황이에요. 수리점도 제가 이제 외국인 수리를 전문으로 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거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내가 다 응대하고 거기에 이제 외국인들에 맞춰서 뭔가를 다 해줬어. 그러면은 수요가 엄청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다 쏠리는 거지. 거의 독점이에요. 서울이랑 경기 지역은 잘 몰라요. 그렇게 하시는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일단 제가 이제 경남 지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한테 왔었다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한 게 21년 4월쯤에 코로나 특수 받으면서 이제 돈 한참 많이 벌었을 때 그때 생각을 조금 하게 됩니다. 아, 이거 외국인 동향을 조금 공부를 하면서 해야겠다. 외국인 제가 이제 그 뒤로부터 2년 정도 더 외국인 수리를 받았거든요. 얼마를 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매출은 못해도 제가 이제 일을 이제 주말 동안 해도 매출 자체는 아마 연간 3, 4천은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이제 교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매출이 많은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남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21년 4월이 지나고 한 여름쯤인가 베트남을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그 베트남을 못 갔다 왔구나. 코로나 때문에. 여름에 이제 여름 휴가 때도 그렇고 프로젝트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제가 재택근무하는 기간이 좀 길어가지고 한 달 내내 이제 재택근무할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조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외국인들을 공부를 조금 해야겠다. 외국인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통계청을 뒤져요. 통계청을 뒤집니다. 제가 자료를 조금 받아놓은 게 있는데 자, 통계청 24년 4월에 이제 보도하고 배포한 거예요.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라고. 제 고객들 대부분이 유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이비자 뭐 이비자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카톡을 잠깐 꺼놔야겠네요. 이비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비자가 이제 취업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비자로 들어오는 손님들이 들어온 외국인들이 저한테 수리를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도 되게 재밌는 게 어떤 수리를 맡기냐면은 유학생들 말고 아이폰을 당근에서 사요. 고쳐달라고 해. 자국으로 보내. 가족들이 써. 요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쪽 나라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쓰면 되지 왜 우리나라에서 구매해가지고 보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는 줄 알아요? 외국은 핸드폰 중고값이 비싸요. 우리나라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폰 12 미니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폰 12가 기본형 모델이 한 18만 원에서 한 뭐 A급이면 22만 원, 23만 원 하나요? 그 정도 하죠. 외국은 얘가 컨디션이 개판이어도 30만 원은 넘어요. 진짜로. 스리랑카 이런데 진짜 그런 수준이에요. 다 이제 오리지널인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되게 재밌는 게 핸드폰을 진짜 자주 바꾸거든요. 진짜 자주 바꾸는데 왜 자주 바꾸는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에 풀려 있는 그런 이제 핸드폰들이 많아요. 중고 시장에 핸드폰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판매를 하려면 결국 가격을 깎게 돼요. 그럼 그 핸드폰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저렴한 가격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자국에서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희 나라보다 한국보다 조금 못 사는 나라들 GDP 차이가 조금 있고 환율 차이도 크게 나는 애들은 핸드폰을 이제 중국 폰 빼고 중국 핸드폰 오포 이런 거 원플러스 뭐 샤오미 이런 거 빼고 아이폰이나 플래그십 모델들 아이폰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 갤럭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노트를 많이 쓰기는 하는데 아무튼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진짜 비싸요. 냉정하게 진짜 비쌉니다. 중고 가격이. 왜냐하면 그만큼 걔네 시장에 아이폰이 풀린 게 별로 없어요. 그만큼 가격 경쟁할 애들 매물도 없고 내가 부르는 게 진짜 호가예요. 우리나라는 평균 가격이 정해져 있잖아요. 걔네는 호가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가 지금 가능한 거예요. 아이폰에서 당근에서 뭐 구매를 하든지 중고나라에서 구매를 하든지 해서 부족한 부분을 고쳐달라 하고 자국으로 보내서 가족들이 사용을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핸드폰 수출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수출 산업이 그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아, 이비자, 그러니까 취업비자 받아서 이제 들어오는 고객들이 이제 보내는 수리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핸드폰이 굉장히 많았고 노트북도 있었어요. 맥북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다 공장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학원에서 일하는 영어 선생님이라던가 아니면은 학교에서 일하는 이제 원어민 비자 받고 온 사람들도 이 비자 취업 비자 받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니까 그 사람들도 이제 맥북이라던가 뭐 아이패드 이런 거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내 고객이니까 내 타겟이니까 이런 거를 통계청에서 받아가지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동향 자료를 보면은 체류 자격별 상주 외국인이라고 해요. 체류. 그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여기에 보면은 비전문 취업, 전문 인력, 방문 취업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비전문 취업은 비전문 취업 비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해가지고 한 기간을 줘요. 1년 내지 2년 동안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줍니다. 그게 식당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그냥 노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렇게 취업 비자를 받아서 와요. 그리고 전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사 학위를 하고 전문적으로 이제 어떤 일을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전문 인력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이제 공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문 취업은 거의 다 이제 공장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비전문 취업이랑 방문 취업이랑 별로 다를 건 없어요. 일단 결혼 이민은 배제, 제 고객이 아닙니다. 자, 연령 유학생 90%, 15세에서 29세. 유학생들이 어떤 생활을 하냐면요, 유학생 알바를 해요. 근데 이 알바가 출입국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이 있어요. 주당 몇 시간이더라? 주당 몇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주당 40시간인가? 뭐 주당 40시간은 아닐 것 같은데 30시간인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이 30시간 총 합해서 30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비 내고 내 용돈 하고 뭐 그런 거를 쓰다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근로시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알바를 출입국에서 정해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애들이 이제 대부분이 투잡을 뛰어요. 뭐 야간에는 이제 편의점하고 뭐 주간에 뭐 주말에는 이제 뭐 다른 일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한 달에 벌 때 한 230에서 250까지는 벌어요. 근데 무지 바쁘게 일합니다. 한국에서 살려면은 뭐 저 정도는 이제 벌어야지 조금 여유롭게 이제 학비도 내고 하면서 이제 버니까, 집안에 조금 돈이 있는 집안이면은 이 정도까지 일은 안 하고 그냥 올리브영에서 뭐 많이 사고 그런 애들이 많아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유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방문 취업은 50대, 방문 취업이 50대가 많다고? 이 비전문 취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대들이 이제 많다고 하네요. 교육 수준은 볼 거 없고 국적.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는 물론 고려인도 있는데 중국의 이제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재외동포들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건 이제 기타 아시아 요런 친구들이죠. 자, 경기도 거주 비중은 방문 취업이 46%, 재외동포 제외하고 영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체류 자격의 수도권 거주 비용은 70% 이상. 이게 왜냐면은 유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래요. 서울에 대학교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대학교들도 중앙대, 숭실대, 뭐 가천대, 또 뭐 있지? 명지대, 아주대, 뭐 서울대학교도 있고 서연고, 뭐 중경외시 다 이제 외국인들 들어갈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유학생들은 대부분이 다 이제 70% 이상이 이제 저기 수도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타겟팅하는 거는 외국인 고용 현황. 요게 제일 중요하죠. 전문 인력 100%. 23년 자료예요. 비전문 취업 99.7%. 영주권 제외, 방문 취업 72.6%. 근데 이거를 여기 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것보다 요런 이제 전체적인 동향을 이제 파악하고 나서 쭉 내려다 보면은 요런 이제 그래프들이 나와요. 외국인 현황 뭐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볼까요? 어디 있는지. 오랜만에 봐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잘. 요거였나? 3.3? 여기 있다. 이게 제가 대경권에 있었잖아요. 이 대경권을 조금 보면은 외국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여기 대경권이나 호남권이나 충청권, 동남권에 많이 있는지 이제 보이거든요. 그 유학생이 수도권이 엄청 많잖아요. 재외동포들 하면 이제 조선 쪽도 포함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취업이랑 전문 인력만 보는 거예요. 요렇게 충청권에 16.2%, 10.6%, 9.7%, 뭐 동남권에 16.8%, 15.9%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따져 봅니다. 그래서 내가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국적이 어디 있을까요? 국적 내용이 안 나와. 그냥 완전 취업에 대한 얘기밖에 없네요. 국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또 자, 이거 사회 동향이구나. 잠시만요. 요거일 거예요. 자, 이게 국적별 등록 외국인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90일을 초과한다는 거는 90일이 이제 방문 비자 중에 관광 비자 중에 풀 비자거든요. 무비자라던가 뭐 방문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세 달을 얘기하는 건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표거든요. 이게 거의 다 이제 방문 아니면 방문 취업 아니면은 취업 비자 아니면 유학생 비자인데 자, 기준을 서울로 일단 해볼게요. 경기 쪽 한번 볼게요. 경기 쪽에서 한국계 중국인 빼고 23년 기준 베트남이 44,000명 경기권에서만, 우즈베키스탄이 15,000명, 필리핀 17,000명, 캄보디아 18,000명, 네팔 2만 명. 이 경기권이에요. 경기도 뭐 용인, 동탄 이런 곳을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다른 곳이에요. 다른 곳도 이제 다 포함한 얘기고, 제가 있던 부산 기준 이렇게 빼고 베트남 사람이 엄청 많네요. 13,000명, 우즈베키스탄 2만 명, 필리핀 2,000명, 우즈베키스탄 2만 명이 아니라 2,000명, 인도네시아 3,000명. 대부분이 이거는 외국인 취업 외국인 노동자랑 이제 유학생 얘기들이고, 요런 이제 지표들을 보면서 조금 동향을 살펴봐요. 그런 다음에 요런 이제 동향을 살펴보고 나서 타겟팅을 조금 합니다. 아, 이번에 이제 들어온 국적이 요만큼 들어왔으니까 이쪽 그룹에다가 조금 타겟을 해가지고 신규 고객을 조금 늘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그냥 이따금씩 한 번씩 이제 얘기를 할 뿐이지, 뭐 보통 때는 그냥 알아서 잘 소문만 나면은 잘 굴러가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긴 했거든요. 그래도 이런 지표는 계속 봤어야 됐어요. 이거를 안 보면은 제가 이제 느낌을 못 잡아요. 자, 경남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계 중국인이랑 중국인 이제 화교 빼고
베트남 사람이 이제 많잖아요. 23년에 이제 들어온 베트남 사람들이 22,000명이래. 그러면 베트남 사람을 타겟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911명, 하필 911이네? 2022년에 미국도 911. 이거는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 것들이고,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이거 그냥 인구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 이 단위가 명이네. 새로 이제 출입국을 이제 통과받은 사람들 얘기네요.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이 경남에만 22,000명이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이 한 6,600 정도 있고, 이제 제 경험으로서 경험을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자, 뭐 있었죠? 자, 경남권, 울산, 태국 사람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요. 태국 사람, 울산에서 본 사람 태국 사람 아니면 캐나다. 그리고 경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김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요렇게 있었고, 스탄 사람들이 조금 많았어요. 여기에는 대구, 스리랑카, 뭐 미국인, 캐나다인, 누구 있었지? 아일랜드인, 뭐 요정도 있었던 것 같고, 창원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네팔, 한 명은 기억이 안 나네요. 블라블라, 대구,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 뉴질랜드, 호주. 외에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부분 유학생이에요.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인? 아니, 태국인은 없었어요. 부산에서 태국인 받아본 적은 없고, 그냥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기억나는 것만 이제 정리를 한 게 요건데, 대구라고 썼네. 부산은 대부분 유학생 아니면은 원어민 선생님들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노동자들이 많거든요.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특히 심했던 게 창원, 김해, 경주도 심했고, 약간 공장 있는 곳은 다 이제 중동 아시아계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외국인들이 되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요런 이제 울산, 경주, 김해, 창원만 해도 거의 이제 아시아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포커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특정이 되면은 울산 외국인 그룹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태국 사람이 많다? 그러면은 이제 태국어로 올리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이제 수리했던 태국 사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많이 올릴 뿐이지. 아니면 영어 선생님들이 많다, 부산에? 그럼 영어 선생님들 거를 올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유학생 거를 수리했던 거를 이제 그쪽 그룹에 올리던가. 그렇게 하면은 걔네가 몇 번 방문하고 나서 소문이 나와요. 그룹에서 소문이 난다고요. 그러면은 그 그룹이 얼마나 스케일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영어로 쳐볼게요. 잠시만요. 그냥 이렇게 쳐봅시다. 자, 부산이라고 쳤어요, 영어로. 여기에 보면 그룹이 있습니다. 자, 부산. 무슨 그룹인지는 저도 몰라요. 77,000명이, 아니 7,700명이 있대요. 7,700명. 여기에서 소문나잖아요. 7,700명이 잠재 고객인 거야. 자, 여기는 베트남 그룹이죠. 부산, 김해, 창원, 마산 그룹이래요.
56,000명 있어요. 그 56,000이 내 잠재 고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하면은. 그럼 계속 이 그룹들에 다 가입을 해요. 다 가입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내 영상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막까지 영어로 달아. 그 사람들이 대부분 저 외국인인 줄 알아요. 그냥 영어 잘하는 뭐 미국 사람 뭐 아니면은 뭐 영어 잘하는 그냥 아시아 사람으로 알더라고. 아니 한국 사람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 한국 사람이에요? Are you Korean? 약간 그런 놀리는 맛이 있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소문나면은 요런 이제 큰 사이즈들의 그룹에서 소문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 잠재 고객이 몇 천에서 몇만 명이 된단 말이야. 근데 언어가 지금 부산이라고 써가지고 이렇게 부산 뭐 베트남 사람들이나 뭐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영어권이라던가 영어랑 이제 친숙한 국가들은 이럴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번역을 합니다. 러시아어 부산이라고 쳐요. 그럼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얘를 복사를 해서 붙여 넣어요. 그럼 또 러시아 그룹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멤버 6,000명 30,000명 뭐 제가 자주 갔던 곳 어디죠?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본 그룹인데? 자 블라디미르 칸이랑 블레이드 킴이라고 돼 있네요. 김씨시네요. 고려인이신가봐요. 재회동 부분이시죠. 뭐 울산도 있고. 자 부산 한국 사람. 이게 한국에 대하여 한국 내 뭐 in Korea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 B라고 써 있는데 이게 B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산 읽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어요 제가. 아산 그냥 아산밖에 못 읽겠어요. 그 부산시, 김해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이제 그룹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아니 내가 안 껐네. 꺼버렸네.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카자흐스탄 사람도 있고 키르기스스탄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잖아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 투르크메니스탄도 있고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뭐 다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가 이제 CIS라고 해서 CIS 국가들이라고 해서 중앙아시아의 이제 소련 연방에 있던 국가들이란 말이죠.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은 뭐 그렇게 소련의 영향이 크진 않았고 아무튼 그 친구들이 CIS 영역에 있는 애들이 CIS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요. CIA는 아니었어요 일단. 아무튼 그 국가들이 되게 키르 문자를 사용하고 러시아 문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 러시아어도 알고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러시아어를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주게 되면은 그 사람들도 다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해요 다. 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뭐랄까 약간 에스파뇰 그러니까 스페인어가 이제 국제적으로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랑 비슷한 계열의 이제 문자를 가진 나라들이 있어요. 그 스페인에서는 이제 스페인어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에서도 스페인어를 기준으로 이제 기반으로 해서 비슷한 이제 단어라던가 비슷한 느낌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유럽 국가가 그게 되게 심한데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세 가지 이상의 국가의 사람들을 다 노릴 수가 있는 거죠. 러시아어 하나로. 그럼 내가 영어랑 러시아어만 할 줄 이제 번역으로 응대를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다 잡는 거예요. 내 잠재 고객이 엄청 늘어난다고. 여기가 22,000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김해 부산이거든요. 아 옆에 써있구나. 김해 부산 그룹에서 제가 소문이 나가지고 이때 러시아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다 러시아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들끼리의 네트워크가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도 되게 재밌는 게 여기 엘레나라는 분이 핸드폰도 이제 후불폰도 팔고 부동산도 하고 다 해요.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보험도 팔고 뭐 부동산도 팔고 뭐 그런 식으로 다 한다고. 요즘에는 생각보다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 경제에서 이제 침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일자리 적응력이 되게 좋단 말이에요. 보험도 팔고 카드도 팔고 핸드폰도 팔고 상품도 팔고 다 한단 말이에요. 렌탈도 하고 심지어 치과도 하고 피부 미용도 해요. 그런 수준을 보면은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거죠. 이거 PPT 가지고 편집한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리페어라고 쳐볼게요. 리페어라고 쳐봅시다. 무슨 결과가 나오나. 20년 개 나오네요. 아이폰이라고 쳐볼까요? 이렇게 판매도 좀 하고, 류바신? 이름이 류바신,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네요. 특이한 이름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도 판다고. 후불폰 파는 거예요. 플랜 가입시켜가지고. 요것도 이제 핸드폰 판다는 얘기 같고, 이분은 되게 처음 보는 분이네요. 24년도 글이네. 이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마케팅이 조금 재밌는 게, 이쁜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여성들이 거의 이런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막상 가면은 이제 남성분들이 응대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와이프인 경우가 많아요. 여자친구거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핸드폰을 파시죠. 중고폰을 팔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한국에서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중고폰도 이렇게 팝니다. 뭐 아이폰 11 프로 256기가 90% 35만원을 파시네요. 이거는 중고폰. 엘레나 코게이라는 분이시네요. 어디지? 아이폰 10s 256기가를 55만원에 판대. 20년에 20년에 그 가격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 이것도 이제 플랜 파는 거예요. 이제 요금제 가입, 이제 통신사 얘기하는 거죠. 통신사 판매고, 요것도 통신사 판매. 통신사 판매죠. 박알료나. 아나스타시아 박이라고 하시네요. 박씨시네요. 그 되게 생각보다 그 고려인 분들이 많아요. 김씨도 계시고요. 그죠?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번역이 자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것도 플랜입니다. 이게 후불이 되게 재밌는 게, 한 대 팔면은 그래도 한 50만원, 40만원씩 남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판매를 보통 하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핸드폰의 어떤 판매 프로세스를 알기 때문에 핸드폰을 조금 저렴하게 사려고 하고 공시지원금도 생각해서 가잖아요. 근데 외국인들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이제 한국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 배운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외국인들이 그 플랜에 이제 가입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핸드폰 한 대 팔아먹을 때마다 50만원 60만원씩 남는 거예요. 그 후불이 그런 재미로 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요런 이제 후불 핸드폰이라던가 그런 거는 이미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 네트워크에서 소문이 나지 않으면은 후보를 구지구태여 한국인이 하는 그런 대리점 가서 하진 않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저랑. 여기에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지, 그냥 한국 사람들이 하는 대리점으로 찾아가진 않는다고. 저도 이제 수리업을 이제 여기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런 특수를 노려가지고 저한테 온 거고. 알렉산더 나오네요, 그죠? 알렉산더입니다. 안산에서 이제 재생하는 알렉산더고, 이 친구가 안산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모스 디스플레이라고. 지금은 이게 2배치는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방진룸이고,
여기에 이제 여자친구 자리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알렉산더 자리인데 생각해보니까 여자친구 이름도 알료나거든요. 그 여기가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이게 최근인 것 같은데요, 그죠? 1월 10일 최근에 이렇게 변경됐을 때 제가 방문을 좀 했었는데 재밌습니다. 그 이런 이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옛날 거네요. 이사하기 전 거고 이사하고 나서는 위에 거였습니다. 조금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제 한 거고 아무튼 외국인들도 수리는 하기 때문에 근데 수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리고 수리에 대해서 이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이제 외국인 특수를 조금 노리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내국인 수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이제 확보하고 잠재 고객도 많이 확보할 수 있다. 그 시야를 조금 변경 이제 바꿔 보시거나 이제 넓히시는 게 좋아요.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도전인 거는 알지만은 이제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냥 제가 주저리 떠는 거거든요. 그 해봤는데 생각보다 잘 됐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내국인 수리를 조금 줄이고 물론 내국인 수리를 계속 할 것 같기는 한데 내국인 수리를 조금 줄이고 외국인 수리를 조금 다시 해볼까 고민을 좀 해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일단 경기도에 와 있기도 하고 이쪽에 지하철도 있고 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외국인 수리를 다시 할 것 같아요. 아무튼 조금 급하게 끝내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을 조금 돌려가지고 내가 내국인을 상대할 게 아니라 내국인을 상대하면서 외국인도 같이 상대를 하면은 내 고객층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훨씬 좋은 거죠. 근데 외국인들한테는 또 이런저런 혜택도 조금 주고 하다 보면은 소문이 금방 나기 때문에 그 소문 따라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요. 제가 이거 전부를 이제 보여드리진 못하고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제 동의서가 따로 있거든요. 제 동의서가 페이지가 한 몇 페이지지 이게? 한 8페이지 돼요. 제게 페이지가 제 동의서 페이지가 8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8페이지를 어차피 제가 현장에서 이제 동의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제가 메일로 보내드려요. 저는 메일로 이제 응대하기 때문에 메일로 이제 그냥 PDF 파일 보내주고 야 읽어봐라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그 중에서 이런 항목이 있어요. 소비자 혜택. 이거는 그냥 이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만 잘라서 좀 워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소비자 혜택 안내.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전문 직업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학생, 취업 준비 외국인은 학생증과 외국인 등록증을 함께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할인받을 수 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야 이 사람이 체류를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증이 나와요. 유학생 비자를 가진 D2 비자 전체 견적 금액의 15% 할인. 만약에 제가 10만원 견적대라면 15,000원 깎아주는 거예요. 유학생들한테 이만큼 좋은 게 없어요. 깎아준다는 거 자체가 엄청 좋은 거예요. 15% 할인, D4 비자 15% 할인, D3 비자 10% 할인. D3 비자는 이제 그 기술 연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조금 돈을 버는 애들이라서 그냥 딱 10%만. 그리고 취업 준비 비자를 가지고 6개월 동안 이제 취업 활동을 해가지고 최장 2년인가 정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2년까지. 그러니까 한 6개월이니까 3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거죠. 그 2년 정도 동안 이제 비자를 유지할 수 있는데 15%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등록증과 재직 증명서. 그러니까 일하는 애들이에요.
얘네가 공장에서 일을 하든 뭐 학교에서 일을 하든 학원에서 일을 하든 그런 외국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절 단기 근로, 그러니까 여름이나 가을 추수쯤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이제 막 벼농사하고 이제 수확할 때 외국인 노동자들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계절에만. 그래서 거의 이제 60, 90일 뭐 그런 거 받아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길면 6개월짜리 받고 그런 거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그 계절에만 일을 하고 가는 애들이에요. 뭐 하우스 딸기 공장이라든가 아니 공장이란다 딸기 농장이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일하고 이제 그냥 가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이제 15% 할인. 물론 내 잠재 고객으로서는 가치는 없어요. 얘네는 금방 왔다가 갈 애들이니까. 요거는 그냥 써놓기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직 하는 애들 10% 할인, 5% 할인이 얘네가 돈을 제일 잘 벌어요. 얘네는 국가에서 이제 돈 주고 뽑는 애들이라서 얘네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냥 5%만 할인을 해주는 겁니다. 외국인에게 이렇게 특수성을 부여해가지고 소비자한테 혜택을 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얄짤없고 오히려 이제 외국인한테 이제 친근하게 다가가는 느낌이죠. 근데 이 정도의 소비자 혜택과 이런 한국어로 되어 있어도 얘네들이 다 읽을 줄 아는 애들이에요. 이게 재직증명서가 이제 외국인 등록증에다가 학생증이 있는 애들이면 웬만하면 이거 다 읽을 줄 압니다. 거의다가 이제 토픽 레벨 2, 3 지나고 레벨 4 따는 애들이 대부분이 일반적인 회화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토픽 레벨 4 정도면은. 토픽이 레벨 6까지 있는데 레벨 6를 따는 애들은 이제 별로 없고 한국어 전공이면 그렇게 딸 텐데 나머지는 별로 없고 어쨌든 이 정도는 읽을 줄 아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외국인한테 주는 동의서가 아니라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노리는 거 나쁘지 않아요. 게다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기 돌려가면서 이제 번역을 해서 이제 전송을 해도 이 사람들이랑 응대를 하는 데는 어차피 3마디 이상 하는 경우 잘 없으니까 내 잠재 고객을 늘린다는 생각으로 하시면은 훨씬 좋습니다. 일단 뭐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이제 시장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거를 느끼고 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경험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이제 외국인 시장을 조금 조사를 하시고 외국인한테 이제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외국인한테 어떻게 이제 응대를 해야 될지만 알면은 확실히 이제 소문 한번 나면은 큰 돈을 만지실 수는 있으니까 좋습니다. 뭐 그 친구들이 뭐 진상이 있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얘가 잘 작동만 하면은 어영부영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따지고 싶어도 그렇게 따질 수도 없고 약간 법리적으로 이제 해결하는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를 악용을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귀찮은 진상이 많이 없어요. 얘네들이 이제 뭐 자주 연락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간을 정해주고 거기에 또 더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또 제공을 해주고 뭐 이 사람이 이제 핸드폰이 급하다고 하면 그냥 이제 임시로 대여할 폰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건네주든가 그렇게 서비스를 해주시면은 금방 소문나고 그 소문난 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